4월 22일 한 주의 마지막이죠. 금요일장 마감됐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종목이 수상하다 고엔스탑에서 다음 주 시장 대비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주머니 박철순 매니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매니저님과 오늘 또 일주일 만에 이렇게 뵙게 됐는데요. 네. 저희가 지난주에 또 매니저님이 알려주셨던 종목 또 이렇게 리뷰를 먼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명이 그린플러스였죠. 네. 그린플러스 지난주에 소개해 주셨는데요.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매주 이제 금요일마다 제가 이제 고엔스탑을 통해서 두 종목씩 소개를 초반에 해드리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스마트팜 관련된 기업으로 그린플러스라는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월요일날 시초가로 분할 매수 관점을 제안을 해드렸었는데요. 월요일날 일단 큰 변동성은 없었고요. 그래서 아마 매수하신 분들이 있었다면 크게 변동성 없이 잘 매수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틀 만에, 2거래일 만에 화요일날 급등이 나오면서 18,000원 목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스마트팜 관련된 섹터들 일단은 직접적으로 스마트팜 사업을 통해서 실적이 나오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주목을 해본다면 올해 하반기라든지 중장기로도 베팅해 볼 만한 유망 섹터니까요. 그린플러스도 앞으로 계속적인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공략주였던 그린플러스 좋은 수익률을 자랑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공략하면 좋을지 다음 시장 공략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장 공략주 키워드부터 바로 열어볼까요? 네, 키워드는 충전기 사업 고성장 기대주라고 하는데요. 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종목명을 먼저 말씀드릴까요? 네, 종목명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대유플러스인데요. 네. 지난주 종목이랑 이름이 비슷하죠? 네. 그린플러스에 이어 오늘은 대유플러스인데요. 자, 일단은 이 충전소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지금 2차전지 시장, 전기차를 기반으로 한 2차전지 시장의 성장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실 텐데 이게 지금 본격적으로 성장을 잘하고 있지만요. 이게 정체가 될 확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프라가 만약에 확대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 정체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충전소라든지 이런 인프라가 계속적으로 확대가 될 수밖에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관련된 충전소 관련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투자 포인트를 짧게 세 가지 정도 정리를 좀 해볼 텐데요. 자, 첫 번째는 역시나 충전기 사업에 대한 고성장 전망이 된다는 부분입니다. 자, 이 대유플러스 같은 경우는요. 충전기 제조 판매 그리고 충전 관제 서비스 그리고 유지 보수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지금 SK 시그넷이라는 회사랑 관련이 있는 회사예요. 근데 이 SK 시그넷이 최근에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지금 LG전자가 이 충전 사업 쪽을 강화하겠다라고 지금 본격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걸 지금 SK 시그넷이라는 회사랑 같이 충전 개발을 하면서 협력 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거기다가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 중에 뭐 폭스바겐이라든지 또는 BMW, 벤츠 이런 기업들이요. 이 SK 시그넷과 협력을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실제로 뉴스를 보면요. 그리고 IR 쪽 담당자에게 물어보니까 지금 공장으로도 실제 완성차 업체들의 담당자들이 방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이 SK 시그넷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다. 그런데 왜 이렇게 높냐? 이 충전, 특히나 급속 충전 쪽에서는요. 미국에서 최초로 인증받은 회사가 SK 시그넷이고요. 그리고 이 SK 시그넷이 현재 급속 충전 시장에서 미국 시장 점유율 50%가 넘는 선도 기업입니다. 자, 계속 제가 SK 시그넷을 말씀드리니까 지금 이 종목이 추천 종목인지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실제 이 종목은 지금 코넥스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고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기업은 이 기업과 현재 협력 사업을 하고 있는 대유플러스라는 회사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SK 시그넷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 나올 때마다 대유플러스가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요. 주요국 전기차 충전소 투자에 대한 수혜 전망인데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런 법안이 나왔죠. 충전소와 같은 인프라 확대가 일단은 계속적으로 있어야 되고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 아파트의 어떤 범위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새로 짓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기차 충전소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죠. 이런 제도적인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충전소는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자, 그런데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이 가장 큰 국가들, 주요 국가들도 지금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을 만한 제도적인 지원과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충전소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 앞으로 굉장히 성장성이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우플러스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투자 포인트는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요.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수급 유입에 대한 기대감 부분입니다. 자, 현재 지금 외국인 이탈이 사실 우리나라 시장에서 계속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달러도 계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환차손을 피하기 위한 외국인들의 회피 물량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대우플러스 최근 들어서 수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3거래 이상 계속적으로 외국인들 수급도 들어오면서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충전소 관련된 대표적인 종목이다 보니까 앞으로도 꾸준한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수급까지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실적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요. 2021년도였죠.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상당히 좀 잘 안 나왔어요. 하지만 적자가 나왔었는데 순이익은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실적이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해가 바로 올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종목이 바로 대우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실적도 기대감이 있고 지금 수급적으로도 굉장히 안정적인 유입이 되고 있는 상태고 전기차 충전소 관련된 대표 기업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충전소 관련된 전기차 충전소 관련된 대표 종목으로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역시나 매수가는요. 다음 주 월요일이죠. 오늘은 장이 마감을 했으니까요. 자, 다음 주 월요일 시초가에서 지금 같은 변동성을 감안해서 2회에서 한 4회 정도 분할 매수 관점을 말씀드리겠고요. 자, 목표가는 전고점 저항을 고려해서 좀 짧게 잡았습니다. 1,45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1,220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장 공략주 대우플러스입니다. 대우플러스는 SK시그넷과 전기차 충전 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목표가는 1,450원, 손절가는 1,220원으로 가격 전략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다음 주 시장이죠. 두 번째 공략주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키워드는 반도체 부품 선도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기업이 과연 선도를 하고 있을지 바로 종목명 알아볼까요? 네, 종목명은 리노공업입니다. 네, 반도체를 사실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라면 리노공업을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반도체 장비주이자 부품주로도 분류가 되어 있는데 굉장히 오래된 역사와 노하우와 경쟁력을 갖춘 대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반도체에 대한 어떤 피크아웃에 대한 논란들도 있고요. 과연 반도체 업황이 언제 돌아서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최근 들어서 반도체 기업들 잘 간 기업들도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실제 반도체 섹터를 지금 본다라고 하면요. 지금 완성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 어떻게 보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와 같은 이런 대형 기업들이 있는데 이 회사들도 사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거 대비해서 이익 성장률이 더 좋았던 기업들이 소부장 기업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았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실제 지금 시장과 상관없이 굉장히 급등이 나오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리고 신고가를 기록하는 종목들도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지금 또 반도체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전체적으로 모든 종목이 좋다라고 보긴 어렵겠지만 선별만 잘한다고 한다면 이익 성장률만 잘 계산이 되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이 반도체 섹터에 굉장히 많다. 특히나 소부장 기업들에게 많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리노공업 짧게만 투자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주요 제품 업황에 대한 양호한 업황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이 전체적으로 이 회사는요. 검사용 프로브라고 해서 검사용 제품들 그리고 검사용 소켓을 만드는 대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도체 후반에 보면 이제 테스트라는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 둘 다 이제 가상현실이라든지 이 신성장 사업에 들어가는 신규 기기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전방산업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잘 팔리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꾸준한 성장이 나올 걸로 보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검사용 소켓 같은 경우는 비메모리 반도체의 어떤 집적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 5G 제품들에게도 계속 들어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력으로 만들고 있는 프로브 소켓이라든지 프로브 핀 그리고 프로브 검사용 프로브 같은 이런 제품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고 실적이 나오고 있는 상태다. 일단 주력 사업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 투자 포인트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는 견조한 전방 수요입니다. 자, 글로벌 지금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급에 대한 부담감들 그리고 물류에 대한 부담들 상당히 많은 악재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북미의 고객사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수요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 게 바로 리노공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악재들 속에서도 가장 많은 실적을 달성하고 있는 대표 종목 중에 하나가 리노공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최근 들어서 보면요.
달러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좀 타격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 해외향 매출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달러가 높아지게 되고 강세를 보이게 되면 오히려 매출이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적 업사이드도 굉장히 많이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가질만 하고요. 자, 세 번째 투자 포인트 역시나 실적 부분인데 지금 1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한 344억 원 정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한 23% 정도 상승을 기대하고 있는데 증권사에서 평균적으로 잡아보고 있는 지금 컨센서스 대비해서 오히려 더 잘 나올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실적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시즌에도 상당히 적합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회사의 마지막 가격 전략 말씀드릴 텐데요. 역시나 매수가는 다음 주 월요일이죠. 그래서 시초가 매수 가능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전고점 저항을 고려하겠습니다. 19만 7천 원, 손절가는 17만 5천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시장 두 번째 공략주는 리노공업이고요. 리노공업은 목표가가 19만 7천 원, 손절가를 17만 5천 원으로 가격 전략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오늘 시장에서 핫했던 10가지 종목들, 다음 주 시장에서는 어떨지 고엔스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기 검색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터넷 대표주가 자리했고요. 세 번째로는 사료주, 태양광, 2차 전지, 조선주, 마지막으로 지분 양도까지 자리했는데요. 종목명은 어떨지 바로 종목명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네이버가 자리했습니다. 네이버가 또 오늘 30만 원 선이 장중에 붕괴되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3%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다음 주 시장에서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일단 네이버 너무 많은 개인 투자분들을 속썩이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일단 저는 스탑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냉정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왜 그러냐면요. 네이버를 말씀드리자면 지금 실제로 차트 자체가 일단은 하락 추세입니다. 일단 지금 2월 달과 3월 달에 만들었던 어떻게 보면은 이중 바닥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지지를 좀 해준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지지선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면서 반등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지만 일단 오늘 시장에서도 이번 달 저점이 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관성이 있기 때문에 추세가 조금 더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일단 스탑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행인 점은 그래도 사실 1분기 실적이 좀 좋지는 않았어요. 실적 발표를 했는데 1분기 실적이 좀 많이 역성장을 했습니다. 지난 분기 대비해서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전저점까지 내려온 상황이라고 감안을 한다면 일단 실적 악화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됐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점만 다시 만들고 반등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매수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올 거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지금 하락 추세니까요. 당분간만 저점 만들기 전까지 현금화를 하시는 전략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이버는 저점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당분간 현금화 의견으로 정리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성장주 신규 매수는 조금 시기상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성장주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왜냐하면 이제 금리 인상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사실 성장주가 좀 타격을 받는다라는 이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보통 우리가 성장주 가치주를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성장주는 지금 현재는 조금 회사가 뭐 돈을 많이 못 벌 수 있지만 미래 성장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 그래서 성장할 수 있을 만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베팅하는 거를 보통 성장주 베팅이라고 하죠. 반대로 가치주는 지금 가치 대비해서 저평가된 종목이 원래의 가치로 다시 회귀를 한다는 관점에서 투자를 하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성장 기업들, 성장성만 보고 있는 종목들은요, 현재 뭐 부채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사실 금리가 올라가 되면 차입금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타격을 받는다라는 그런 이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 저는 사실 가치주와 성장주를 같이 보는 견해가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실적도 지금도 잘 나오지만 지금 현재 사업이라든지 신성장 사업이 추가됐다라고 한다면 그것들이 미래에 더 큰 수익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기업들. 그래서 현재 가치주면서 성장주인 종목들을 베팅하는 게 더 좋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성장주라고 해도 저는 지금 현재 실적만 좀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해도 그렇게 큰 타격을 받을 것 같지는 않고요. 특히나 이제 해외 쪽 매출 비중이 또 높은 성장주라면 그래도 워낙 약세여도 오히려 더 수출 비중이 더 높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방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주여도 지금 실적이 괜찮거나 또는 해외 매출 비중이 좀 높은 기업이라면 충분히 베팅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성장주여도 해외 매출이 조금 더 받쳐주거나 조금 실적이 있는 종목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특징된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한화솔루션. 또 오늘 약간 수익성에 빨간불이 들어왔는데요. 그 이유가 태양광 부문에서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또 관측이 나왔습니다. 다음 주 시장에서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일단은 스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톱! 자, 역시나 지금 현재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 차트를 보시면 일단 추세가 지금 많이 좀 내려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장기 이평선이 돌아서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진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 상승 추세다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죠. 일단 전저점까지 거의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투매가 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일단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스탑이라고 드렸고요. 다만 반등이 나온다면 재매수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리스크는 회피하자라는 관점에서 스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태양광 사업이 계속 적자를 좀 보이고 있죠. 아무래도 지금 폴리실리콘이라든지 이런 웨이퍼라든지 이 태양광 산업에서 원재료로 사용되고 있는 것들의 가격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대다수의 산업들이요.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재료 부담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가격이 줄어들기를 기다리기보다 현재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뭔가가 있는 회사들이 아니라면 사실 지금 조금 빼놓는 게 좋다라는 또 관점이기도 합니다. 일단 하나솔루션이 이런 위기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일단 판가 인상을 좀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원재료에 대한 부담은 있지만요. 판매 가격을 올려서 마진을 좀 회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라면 조금 더 빠른 회복도 가능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겠고요. 특히나 이제 요 종목 같은 경우는 뿐만 아니라 태양광, 뭐 풍력 이런 기업들 사실 지금 미국의 이 BBB 법안이 좀 통과가 돼야 되는데 왜냐면 지금 이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섹터가요. 이 법안이 통과가 돼야지만 세금 공제와 같은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법안이 통과가 되면 오히려 힘을 또 받을 수 있는 호재성 내용이니까 그 부분도 통과가 되는지 여부도 여러분들이 계속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시면서 매매 전략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폴리실리콘 같은 원재료 부담이 조금 더해져서 지금은 당장 수익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지금 원재료 가격이 아직은 쉽게 꺼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실적 기대감도 그리 높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원재료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사업들, 태양광이 아니라도 다른 섹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실적, 1분기 실적 보면은 어차피 나오거든요. 왜? 벌써 지난 작년부터 시작해서 원재료 가격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잘 극복을 하고 있는 회사인지는 벌써 1분기 실적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 이런 리스크가 좀 있는 종목이고 아직 실적이 안 나와서 좀 불안한 종목이라면 잠시 회피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1분기 때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온 기업이라면 오히려 단기 조정이 나왔을 때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요. 지금은 원재료 가격 급등에 대한 부담을 해소시킬 수 있을 만한 회사의 어떤 가능성이 좀 있는지 여부를 계속적으로 판단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실적 위주로 종목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솔루스 첨단 소재, 오늘 5%대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또 솔루스 첨단 소재는 전지박 수익성이 가시화되는 거 아니냐 하는 기대감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시장에서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고입니다. 고! 네, 일단은 지금 계속 스탑을 말씀드려서 고를 말씀드려서 다행인 것 같은데 일단 솔루스 첨단 소재 최근 들어서 시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도 전고점 돌파하면서 5%대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줬었는데 일단 전지박 수익성 가시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회사 같은 경우 사실 주가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조정받았어요. 작년에 지금 보면 11월 달에 고점을 만들고 올해 2월 달, 3월 달까지 저점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조정을 받았었는데 그 이유는 좀 약간 어떻게 보면 단순해요. 역시나 실적 부분이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사실 영업이익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급락을 했었고요. 그리고 4분기 그리고 올해 1분기에도 영업 손실을 기록을 했던 기업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고 한다면 사실 작년에 많이 급등도 했었고 거품도 좀 있었고 기대감이 많이 있었다 보니까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서 이런 거품들이 좀 빠지는 과정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일단 2분기 그리고 하반기부터 실적 개선 기대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나고 있는 2분기 때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고 올해 하반기 때 본격적인 성장까지도 바라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긴 호흡으로는 상당히 좋게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단기로도 일단은 좋게 보고 있지만 중장기로도 좀 지켜볼 만한 기업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솔루스 첨단 소재 2분기부터 또 본격적으로 하반기부터는 조금 더 실적이 좋아질 것 같다라는 기대감을 모아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양극재에 비해서 동박 관련주들이 조금 그동안은 조정폭이 컸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2차 전지의 어떤 용량에 굉장히 관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동박인데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소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양극재 아까 말씀해 주신 양극재에 대비했을 때 주가가 좀 많이 못 갔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특히나 이 방금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솔루 첨단 소재가 많이 조정을 받았었죠.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일단 실적이 좀 안 좋았던 기업들, 솔루 첨단 소재처럼 안 좋았던 기업들은 당연히 이거는 개별 악재이기 때문에 손실을 봤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양극재 회사와 비교를 굳이 좀 해본다라고 한다면 제 기준에서는 약간 캐파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양극재 회사들은 굉장히 선제적으로 캐파 증설을 하면서 전방산업 수요가 급증을 하더라도 내가 빨리빨리 공장을 증설해서 그 수요를 다 잡아먹겠다. 이런 전략들을 굉장히 선제적으로 해왔었는데 사실 동박 기업들은 이 캐파 증설이 조금 느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양극재에 비해서. 그래서 전방산업의 수요가 굉장히 높다라고 해도 지금 캐파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좀 적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캐파가 딱 이 시기에 맞춰서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서 증설이 됐다라고 하면 수요가 증설되는 만큼,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내가 팔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는데 그게 조금 양극재에 비해서는 좀 전 느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요. 일단 동박 쪽도 이제 캐파 증설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흘러나오면 조금 더 동박 관련된 기업들에게도 힘이 좀 될 수 있으니까요. 이 증설에 대한 내용들을 좀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동박 섹터도 증설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신경 써서 보신다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의견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삼성중공업인데요. 삼성중공업 좀 악성 재고라고 불렸던 드릴십이 사모펀드에 매각됐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다음 주 시장에서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제 기준에는 지금 스탑입니다. 일단은 악재가 이제 해소된 건 맞아요. 네. 이 원유 시추전을 말하는 건데 이게 계속적으로 이 재무에 부담감을 줬던 사업부였어요. 그런데 이게 매각이 되면 사실 재무 안정성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호재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미 좀 주가에 반영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최근 들어서 보시면 이번 달에 초반에 약간의 변동성을 보여주고 한 5만 5천 원 정도 선에서 6만 5천 원, 6,500원까지 거의 많이 올라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선반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는 상태고요. 거기다가 지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지금 실적 시즌 지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더욱더 실적을 좀 강조드리고 있는데 자, 단기로 좀 많이 올랐어요. 호재는 이미 노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실적은 아직 좀 불안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단기 상승했던 부분들이 또 차익 매물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왕 단기적으로 올라왔을 때 수익을 좀 챙기자는 관점에서 일단은 스탑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일단 전고점 저항도 좀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일부 현금화 시키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고엔스탑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10가지 종목들 다음 주 시장에서는 어떨지 고엔스탑 바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와 한화솔루션, 삼성중공업, 팜스토리, 휴림로봇은 스탑 의견을 주셨고요. SK하이닉스와 한일사료, 솔루스 첨단소재, 현대해상, 텔레칩스는 고 의견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인데요. 또 네. 박철순 매니저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해서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매일매일 여러분들께 장 전부터 장 마감까지요. 다양한 증시 관련된 점고와 그리고 전략들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과 그리고 공략주들 계속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샵 2034번으로 박반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한 링크와 코드 번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머니 박철순 매니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